안녕하세요. 투자 이야기 엘입니다. 오늘은 제가 장기 투자하고 있는 주식 중 하나인 화이자의 2024년도 1분기 실적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존에서 계속해서 화이자 관련 영상을 올렸지만 좀 오래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현재 상황을 좀 정리해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비드 관련된 매출이 사라지면서 화이자 주가가 좀 크게 빠지고, 또 화이자의 매출 중에 약 30% 이상을 차지하는 의약품들인 엘리키스, 임랜스, 빈다키가 같은 제품들의 특허 만료가 됐거나 또 앞두고 있는 상황 하에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약하고, 사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주가가 약한 게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런 상황 하에서 회사가 새롭게 제품을 좀 개발하고 또 인수합병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다. 특히나 또 배당적인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해서 저는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그런 상황 하에서 제 생각대로 회사가 신제품을 잘 개발하고 있는지, 또 특허 만료에 대해서는 잘 방어하고 있는지, 좀 이쪽 부분에 대해서 포커싱을 맞춰서 좀 이번 실적 발표를 보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컨퍼런스 콜 자료를 먼저 본다고 치면, 회사는 2024년도 1분기에 굉장히 강한 한 해가 시작됐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약 119밀리언의 환자들이 본인들의 백신이나 의약품에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셀데기 없는 거 넘어가고요. 이번에 기존부터 계속 얘기했던 종양 관련해서 본인들이 이제 뭐라 그러냐, 세계적인 리더십을 좀 성취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를 위해서 이제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기존의 항암제에다가 시즌 인수하면서 발생한 ADC 치료제 매출을 잘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존부터 이제 알버트 볼러가 계속 얘기했듯이 시즌의 기술력과 화이자의 상업화 능력을 잘 결합시켜서 시너지를 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좀 의구심이 있는 분들이 좀 많았을 텐데 이번에 1분기 실적 보면 어느 정도 그 의구심이 좀 해소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024년도 1분기에 종약 관련된 매출은 약 19% 증가했고요. 이는 기존에 화이자가 가지고 있던 전립선암 치료제인 엑스탄디와 같은 제품들의 매출도 있지만, 이번에 이제 인수합병을 통해서 새롭게 포트폴리오에 추가된 요로 성피 세포암 치료제인 파드세카 같은 제품들로 인해서 이렇게 매출이 증가된 거고요. 물론 이제 예상보다 높은 성장이 나온 건 아니지만 계획대로 매출이 잘 성장하고 있다,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30년도까지 종양 관련된 목표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목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한다고 치면 약 2배 이상 이제 치료 환자 수를 증가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숫자를 약 5개에서 8개 이상으로 증가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기존에 이제 현재 지금 바이오로직스의 비율이 낮은 상황인데 대충 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6% 정도 되거든요. 이를 약 10배 이상 증가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중을요. 그리고 지금 파이프라인의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물결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그럼 어떠한 파이프라인들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주요 내용들을 여기 적어 놓은 건데요. 현재 2024년도에 2분기에 세 가지의 주요 제품들의 임상 3상이 시작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다 중요합니다만 아트리모시클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인데요. 이게 CDK4라는 단백질을 좀 억제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기존의 화이자가 가장 블록버스터로서 가지고 있고 인정받았던 제품인 인랜스가 지금 특허 만료된 상황인데,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신약입니다. 근데 물론 임상 3상이기 때문에 상업화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인랜스의 이제 특허가 만료된 상황 하에서 이 이제 아트리모시클립이 잘 개발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화이자의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아트리모시클립이 잘 개발된다 하더라도 항암제 매출 중에서 유방암에 관련된
비중은 이게 유방 관련된 치료제인데요. 한 40%에서 10% 정도로 낮아질 거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신약의 잠재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임랜스의 특허가 만료되고 바이오 시밀러들이 개발됐을 때 받는 타격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아까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특허 만료가 된 건 아니고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임랜스 같은 경우에는 2025년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아티모시클립이 잘 개발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그보타터그 베도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참 어렵네요. 인테그린 베타 6를 표적으로 하는 ADC 치료제인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이제 비편평 비서세포암에 대한 치료제인데 요게 2026년에서 27년 정도의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생각보다 요거 역시도 뭐 확장성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굉장히 좋은 치료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엘렉스피오 같은 경우에는 다발성 고수종 치료제인데 이게 뭐 혈압암 관련된 치료제죠. 요 관련해서도 지금 임상 3상을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의학 용어이기 때문에 좀 잘 모르겠는데 BCMA 표적 이중 특이적 약물이라고 해서 생각보다 시장에서 관심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역시도 좀 잘 개발되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ASCO 2024에 그러니까 이게 미국 종양학회죠. 이게 5월 말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약 50개 정도의 초록을 발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제가 저번에 이제 듣기로는 뭐 화이자가 이제 온콜로지 관련된 내용을 많이 발표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포함된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로브네나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전이성 비소세포암 관련된 내용에서 요 로브네로 인해서 5년간 진행된 그 생존 이제 기간 데이터 요거를 같이 발표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에드세트리스에 관련돼서 이제 이 확산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요거에 대해서 이 에드세트리스에 대한 임상 3상 데이터를 발표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종양학회 때 발표가 어떻게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 보여지는데 좋은 데이터가 나왔으면 좀 좋겠네요. 그리고 이 종양학 쪽 말고도 다양한 분야에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그 주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 질환 치료제인 아브리스보인데 이 아브리스보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아브리시보 같은 경우에는 매출상에서도 화이자한테 굉장히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잘 발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혈액학 관련해서 제품 라인업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베크베즈가 있고 마스타시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잠정 승인 받은 상황이고요. 오시베르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임상 3상을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를 다 소개한 건 아니고 그 중에 주요 제품들만 여기 내용을 얘기한 건데 이거만 봐도 지금 현재 화이자가 본인들의 계획대로 얼마나 좋은 제품들을 잘 개발하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신제품 중에서 좀 퍼포먼스를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를 좀 소개했는데 주요 이제 성장에 좀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주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아브리시보가 있고 또 너텍도 있는데 너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통 치료제인데 기존에 바이오웨이븐 인수하면서 가져온 치료제거든요. 근데 화이자가 바이오웨이븐 인수할 때 너무 비싸게 샀다고 욕을 엄청 많이 먹었었는데 이번에 너텍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좀 반대가 됐죠. 그래서 그리고 뭐 옥시브리타 이런 제품들이 성장성이 기대되는 제품들이고 아까 말했다시피 빈다키라던가 엘리케스, 프리미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허 절벽이 됐거나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향후에 잘 얼마나 방어하느냐가 이제 중요 포인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재무적인 내용 얘기하기 전에 회사 제품에 대한 이야기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해 봤는데요. 일단 재무적인 이야기는 다음 편에 좀 하기로 하고 회사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로 마무리할게요.